1단원 물질의 구성,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문항에는 교과서에 쪽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문항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서 쪽수를 참고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원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되었지만 118가지 중에 한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플루톤 같은 게 대표적인 인공 원소겠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반드시 챙겨두시고요. 자, 2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물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데 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소의 정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인데 물의 경우는 분해되므로 원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원소의 불꽃 반응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암기하면 되니까 반드시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불꽃색이 비슷해도 선 스펙트럼 모양은 다르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원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금속 원소만 검출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의 경우 모두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꽃색은 모두 노랑으로 같습니다. 5번.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는데 1번 같이 불꽃색이 비슷하거나 불꽃색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어떤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대조해 가면서 보면 되겠죠. 6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설명한 것이다. 안에 알맞은 말은 원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중심에 원자 핵과 전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찍고 있어서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7번.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원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고요. 질소는 플러스 7, 산소는 플러스 8. 이와 같이 모두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은 다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의미하는 것은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인 원자핵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인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8번. 원자 모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원자의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 쓰인 원자핵의 전하량의 개수와 같은 전자수를 갖는 원자 모형을 고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 분자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따라서 기억,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지만 성질을 나타내진 않는다. 니은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게 분자의 정의고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분자와 원자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번은 교과서에 소개된 몇 가지 분자와 그의 성질인데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자들의 분자식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옳게 짝지어진 것은 5번 수소죠. 연소할 때 공해가 적어서 에너지원으로 수소, 연료, 자동차 요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1번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이다는 질소가 아니죠. 질소는 냄새가 없고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기체이고요. 물에 녹는 수용액이 염산인 기체는 분자는 염화수소이고요. 산소의 경우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매우 커서 잘 연소하죠.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분자는 일산화탄소 CO5의 분자식을 갖는 일산화탄소입니다. 11번. 옛날엔 이렇게 그림으로 된 원소기호를 사용했고 현재는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변천사를 보면
옳지 않은 설명 2번이죠. 그림에서 문자로 변한 거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12번은 단순 원소 기호 암기니까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원소들의 원소 기호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분자와 분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첨삭으로 고쳐놓은 것을 바탕으로 공부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14번 같이 분자식을 분석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NH3 암모니아 분자고 앞에 큰 수 2는 분자가 두 개라는 의미죠. 질소 N 옆에 작은 1은 쓰지 않고 H 옆에 작은 3은 수소 원자가 3개란 뜻이죠. 옳은 설명은 5번이 되겠죠.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N, 질소와 H, 수소가 되겠죠. 또 분자 NH3 1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경우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 합이 4개가 되겠죠. 자, 이제 이온의 문제죠. 이온의 정의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가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지금 그림의 경우는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많아진 음이온이 되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기억이 되겠죠. 16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경우는 지금 전자 2개를 잃어버린 경우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개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2가 되니까 정답은 2번 칼슘 2가 양이온이 되겠죠. 17번은 산소 원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러스 8인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 8개가 마이너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전자 마이너스 2개를 얻으면 4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18번 문제의 경우는 Cl- 염화 이온의 경우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 거죠. 기억 맞고요. 이유는 1어를 얻어로 고치면 되고요.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19번 문제의 경우 이온식과 이름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온식을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온을 구성할 때는 전자들이 껍질을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차면 안정하다고 했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이온들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의 이온들을 미리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참 편리하겠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20번은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전하를 띠기 때문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이동을 나타내는 실험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에 파란색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양이온이 이동할 테고요. 그래서 구리, 이카 플러스 양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플러스니까 음이온인 망가니즈 산 이온이 과망가지느산 이온이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색깔은 보라색을 띈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은 파란색 성분은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니까 구리 양이온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반드시 꼭 챙겨두시고요. 21번은 순수한 물인 증류수의 경우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빗물의 경우는 대기 중에 물질을 녹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량의 이온을 함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온들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실험했던 그리고 실험하지 않았던 앙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앙금의 정의는 이온들이 서로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을 만드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교과서에 소개된 앙금의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경우 지금 염화 바륨 수용액과 반응을 시켜서 앙금이 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금 질산은의 경우 은이온이 염화 바륨의 염화 이온과 반응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 흰색을 만들고요. 탄산 나트륨의 경우는 탄산 이온과 바륨 이온이 만나서 탄산 바륨 흰색 앙금을 만듭니다. 그러나 질산칼륨의 경우는 어떠한 것도 염화 이온과 바륨 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앙금을 만드는 반응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죠. 23번은 질산칼륨 수용액과 어떤 수용액을 반응을 시켜서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가에 보면 질산칼륨은 제시되어 있고 가가 아니고 첫 번째 비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앙금이 CaCO3 탄산칼슘이죠. 따라서 처음에 있던 Ca이온과 가에 있던 CO3- 만나서 CaCO3 앙금을 만든 거겠죠. 그리고 나에 보니까 여기 처음에 있던 비커에 없던 Na 플러스 이온이 있으니까 가에는 분명히 Na 플러스도 들어있겠죠. 따라서
기억, 앙금 생성 반응 일어났죠. 제가 지금 CA2 플러스 더하기 CO3 마이너스가 CaCO3라는 탄산칼슘 앙금을 만드는 알짜 이온 반응에 실제 참여한 아이들만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니은은 가에는 나트륨 이온이 존재하겠죠. 나에는 나트륨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있던 비커에서 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가에서 왔겠죠. 디귿 나의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 게 바로 앙금의 정의고 밑에 가라앉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리을 나의 질산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반응을 안 합니다. 이러한 이온은 우리는 구경권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24번은 우리 실험을 했던 내용이고요. 질산은 수용액을 성분을 모르는 미지의 용액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앙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염화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수용액 속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제가 풀어드린 24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 말고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 비롯해서 학습 목표를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